배움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가정 환경 부분이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제가 초등생활 처방전을 통해서 블로그나 책으로 2014년부터 나눴는데 유튜브로 우리 초등생활 처방전 구독자님들을 만난 건 2019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벌써 6년이 된 거잖아요. 초등생활 처방전과 함께 초등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6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한다라는 댓글들이 달렸고 또 DM 같은 걸로 받기도 했어요. 그런 글들을 보면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것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거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 뿌듯함 이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초등생활 처방전과 어떻게 보면은 이별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슬픈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이번에 다시 또 가게 되었는데 그 대학원을 가게 된 거에 대한 과정,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가정 환경들이 어떻게 이런 배움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 초등생활 처방전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민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다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뭔가 편하게 누군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혹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좀 예쁜 편집으로 해서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같이 찍어줄 사람도 없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어서 그냥 친구 같은 우리 초처방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차 한 잔 편하게 마시면서 수다를 떤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집에서 분위기 있는 거 없을까 해서 트리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제가 책으로 집필을 하고 뭔가 영상이나 강의 같은 걸로 계속 초등교육에 대한 컨텐츠를 나누면서 필연적으로 공부하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있어야 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보게 되고 또 제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것들,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도 책도 많이 읽고 논문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하면서 약간 성장 강박처럼 스스로를 많이 정진하고 단련시키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 자신의 구멍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것의 모토가 2019년에 처음 거 보시면은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자. 이게 시작의 목표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 상담이라는 것이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책도 부모님이 주신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상담이나 심리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혼자 공부를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초등생활 처방전 영상이나 책 안에도 담겨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혼자도 그렇게 책을 통해서 배운 상담 기술 같은 것들 셀프 상담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기도 했고 이런 관심들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의 건강이 또 관계의 질이나 삶의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당연히 불안의 연속이다 보니까 저도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저의 불안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찌꺼기가 아이한테 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결국에는 아이에게 좀 주도권을 넘기시고 그 불안감을 관리를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최근에 나왔던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에도 결국에는 부모님의 명상이라든지 마음 챙김 이런 것들로 끝을 맺고 있어요. 양육 불안, 주관적인 안정감, 그리고 긍정 심리 이런 것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런 구체적인 분야가 정해지면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대학원에 가고 싶다. 다시 가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교육대학원을 이미 졸업을 해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다시 대학원을 갈 일은 없다. 왜냐면은 그때도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대학원이라는 그런 소속 아래서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하지는 않고 혼자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얼마나 성장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어렴풋하게나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다시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대학원에 가겠다라는 결정을 다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이가 이제 40대에 다시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한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사실 물었을 때 굳이 대학원에 다시 가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조언들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은 집필을 하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지면서 대학원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오래됐지만 이게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정신이 없으니까는 마음속에만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올해 초부터는 개론서 같은 것들도 사가지고 읽고 심리 상담 대학원 그런 카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어떤 대학원이 있고 어떻게 입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글을 찾아보면서 읽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대학원을 한번 가볼까, 어떤 교수님과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상담심리대학원에도 크게 일반 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이런 식으로 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대학원이라고 한다면은 이론이나 연구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특수대학원이라고 한다면은 특대원이라고 줄여서 하던데 특히나 교육대학원 같이 상담교사, 임용고시를 통과를 해서 학교 안에서 상담교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대학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상담심리를 전문으로 공부를 하는 전문대학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나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원은 연구를 하고 이론을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실전과 조금 더 접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대학원 쪽에 있는 그 상담심리대학원은 제가 이미 초등교육 학사 그리고 초등영어교육 석사까지 교육 쪽으로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교육대학원 쪽의 상담심리대학원의 커리큘럼을 봤을 때 이 교육대학원 안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꽤 많이 겹쳐서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은 좀 상담심리 자체를 공부를 하는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습 같이 공부를 하는 거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졸업을 하는 요건에서도 수련 시간이 다른 대학원들보다 많더라고요. 이 나이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공부를 한다라는 건 정말로 역량을 높이고 경험을 확장을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할 생각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의 목적과 부합하는 대학원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 심리 부분 중에서도 좀 긍정 심리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면서 서울상담심리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을 찾아가서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네,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상담 심리라는 또 다른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석사 학위부터 시작을 하기를 권유를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박사 학위를 따는 것이 목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학원에 가서 박사 학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면 찾아봐도 좋다. 하지만 교수님과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은 석사 학위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사실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석사가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분야의 석사를 공부를 하고 또 박사를 공부한다라는 건 너무나 길고 힘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진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대에 공부를 하면서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시간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석사 학위로 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 군데를 써서 좀 합격을 하는 데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던데 여기 대학원만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하고 나서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니까는 경쟁률이 5대1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다행히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3월부터 입학 시작인데 1월부터 스터디를 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커리큘럼은 좋지만 빡세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입학을 하기 전부터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 말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공부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수많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 상담 심리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절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새롭게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도 공부라는 것, 배움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가정 환경 부분이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로 생각을 하면은 정말 흙수저셨거든요. 근데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사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도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다시 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고 또 따로 방송통신대 영문학과 졸업을 하시고,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빠는 영어신문을 보고 있고 차에 타도 CNN 뉴스 그리고 토익 계속 그게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희를 위해서 항상 본인의 삶을 희생을 하셨던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사셨는데, 식품 영양학을 전공을 하시고 결혼을 하시면서 저와 저희 동생을 키워야 되니까 그만두셨다가, 그리고 다시 또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고 또 한자 공부를 하시면서 방과후 한자부 강사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도서관에 다녔었는데 저만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옆에서 엄마는 사실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제가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도 신경을 못 쓰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부끄러워서 졸다가 깨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항상 그렇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50대에도 그 나이에 전국에서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로 뽑는단 말이죠, 1년에. 그때 집에 온 벽에 포스트잇이랑 A4 용지로 공부를 한 그런 메모지들이 덕지덕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그 몇 명 안 뽑는 원자력 기술사, 방사선 기술사에 모두 다 합격을 하셔서 지금 70대의 나이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나이에 외국에 나가서 다시 일을 하시겠다고 어학연수를 가셔가지고 영어 공부를 계속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 나이가 사실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하기에 그렇게 늦은 나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친정 엄마께서도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지금 늦은 나이가 아니야. 네가 하고 싶으면은 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배움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정진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저도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부분을 저에게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교육 현장에서의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초등교육학과 상담 심리학의 통합적 전문가로서 우리 아이들과 양육자분들의 학습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깊은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자들의 양육 불안을 감소시키는 그런 대중적인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고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강점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정말 거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께도 수용과 긍정이라는 부분을 많이 전달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초등생활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다 어떠셨나요? 네, 차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동안에 찍어놓은 게 있고 혼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지는 않네요. 조금 더 편안하게 오늘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